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1966년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사실상 문화계의 파괴 운동이었는데요. 수많은 명서를 불태우고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을 집단 린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들 예술인들이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세력이라는 거였는데요. 10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홍위병들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공개 처벌까지 자행하곤 했었죠. 중국 내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몰두했던 마오쩌둥이 그 당시 경제정책 실패로 일어났던 집단 아사 사건 그리고 반대파들의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 일을 벌였다고 하죠. 마오쩌둥의 사상을 강화하는 단속조항 10개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과거 문화대혁명을 연상하게 하는 현대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 내 아이돌 팬덤 계정을 삭제하거나 검열 리스트에 오른 중국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예전에 마오쩌둥이 단속조항 16개항을 발표한 것처럼 연예인과 팬덤을 검열하기 위한 10계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은 정말 과거랑 너무 비슷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이렇게 벌이고 있는 현대판 문화 대혁명의 속내는 뭘까요? 오늘 23cm 그리고 중국 문화에 빠삭한 이벌찬 조선일보 국제부 기자가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김지섭, 이벌찬, 손호영, 윤수정입니다. 우선 현재 중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연예계 관련 정책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벌찬 기자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중국 당국에서는요, 지난달 초부터 대중문화계를 정화하는 일명 정풍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화라고 하니까 정화. 되게 그렇죠. 그런 네. 단어가 더러운 건가요? 엄청 더럽다고 하는 거죠. 너네 연예계는 정말 시궁창이야 이렇게 얘기한 건 다름없습니다. 자, 중국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일탈행동 분명 존재했고 불법 행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건 일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간 교무실 생각나는 그러니까요. 학교 교무실. 그렇죠. 네. 근데 겉으로 봐서는 되게 정의로운 명분인데 단속이 지나치게 억압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상황인 거죠. 네. 중국 대중문화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인 중국 문화여유부가 지난달 30일에 연예인 교육관리와 도덕성 강화 방안, 이름도 거창하죠.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약간 억압의 기운이 느껴져요. 문화 여유부인데 네. 없어 여유가 보이는. 없어 보이는. 네, 물론 여행의 여유지만. 아 네. 죄송합니다. 무식을 이렇게 들어버렸네요. 문화여유부가 발표한 방안을 보면요, 연예인이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들 좀 더 살펴보면은 시진핑 국가주석 발언을 연예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관련 이론 학습과 연구 교류를 끊임없이 서로 간에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시진핑 주석 화상 박사들도 아니고 그렇죠. 이걸 연구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서 연예인으로 데뷔하려면은 뭐가 필수 덕목이다? 애국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충성인 겁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중국에서 연예인 하고 싶으면은 연습생들이 주석의 사상을 열공하면서 외우고 이해해야 된다 이런 교무실의 느낌으로. 교무실보다 이거는 거의 약간 북한식의 그런 주체사상 맞아요. 주입식 네. 느낌인데요. 시 선생님과 함께 하면은 너 30일 안에 연예인 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연예인에 대한 단속으로 끝나지 않고 연예인을 따르는 팬덤, 팬클럽까지 중국 정부가 너네도 우리의 단속 대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10계명을 내놓은 건데요. 아니, 무슨 학교 학칙도 아니고. 시진핑 교, 신흥 종교 이런 느낌인데요. 시 교주님 말씀을 지켜야만 연예인을 좋아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중국에서 데뷔하기 진짜 빡세네요. 이게 10계명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발표한 주체는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팬클럽을 겨냥한 거죠.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10대들이 연예인 소속사의 허가나 인증이 없는 온라인 팬클럽이나 후원회를 운영할 수 없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온라인 팬클럽의 운영자를 맡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줄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팬클럽
너네는 불법이야 라고 사실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팬클럽을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라는 얘기잖아요. 네. 공산당 네.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팬클럽 활동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약간 노조로 치면은 뭐 기업 노조, 어용 노조 이런 것처럼 정부 어용 팬클럽 이런 느낌이네요. 자꾸 이렇게 북한 느낌을 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중국이 좀 바뀌는 것 같은. 네, 저도 그러니까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 10개명에는 다른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웨이버라든지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연예인 개인 인기 순위를 공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연예인 응원을 위한 모금 행위, 연예인 팬클럽끼리 서로 욕하거나 유언비를 퍼뜨리는 것까지 이거 다 금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조항들을 봤을 때에 중국의 종교 관련 억압 정책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교회에서 전부 이렇게 십자가 옆에 시주석 사진이나 마오쩌둥 전 주석 사진을 이렇게 올리도록 돼 있거든요. 아, 교회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 주석 사진이 붙어 있는 꼴입니다. 십자가와 동급이라는 그러니까요. 건가요? 저는 사실상 무교입니다만은 종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모욕적인 지하 것 교회로 같아요.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정부의 억압이 없는 상황에서 종교 활동을 이어가려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박해죠, 박해 이 네. 정도면은. 너무 충격적인데요, 진짜. 네. 근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이제 팬클럽 활동까지 규제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맥락상에서요. 또 팬클럽 인기도 확 떨어질 것 같은. 아예 활동이 네. 불가능한 수준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지금은 재정비 단계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아무래도 네. 10대가 사실은 팬클럽의 주축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활동을 못하게끔 막은 것이 이런 10개명에 나와 있는 주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30대가 나서가지고 이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공산당의 허락을 그렇죠. 맡아가면서 네. 아. 그럼 숫자도 좀 많이 줄었겠네요. 네, 팬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재정비 중이어가지고 일각에선 박살 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국 안에 있는 연예 기획사가 중국의 이런 정책 시행 이후에 무려 700여 개나 폐쇄가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번에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그 그렇죠.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연예기획사 숫자가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거의 700개는 너무 숫자가 많네요. 700개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상 상당수가 1인 기획사예요. 왜냐하면 중국 연예인들은 버는 돈이 우리나라 연예인이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사는 기획사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런 곳들은 타깃 될까봐 빨리빨리 우선은 이제 활동을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강제 종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TV 연예인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종영되지도 않았는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사회 물의를 빚거나 외국 국적을 지닌 연예인들은 중국 방송에 사실상 나오지 못하게 되고 있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 단속해가지고 지운 아이돌 인터넷 팬클럽 게시물이 최소 몇십만 건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 모든 연예계 관련된 종사자들, 팬클럽, 연예인 모두 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팬클럽에서 게시물 하나 올릴 때 얼마나 공들여서 막 그쵸. 보정도 하고 이래서 올릴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맞아요. 어떻게 네. 삭제할 수가 있죠? 약간 내 자식 같은 사진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잖아요. 그쵸. 하루아침에. 맞아요. 그리고 이쯤 되면 거의 중국 공산당 감독기구에 찍힌 연예인이나 팬클럽은 그냥 중국 내에서 거의 지워지고 있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마치 그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시리즈에 보면 타노스란 캐릭터가 아. 나오는데 완전 공감돼요. 네. 손가락 튕기는 핑거 스냅으로 지구 인구 절반을 날려버리는 아, 약간 그 장면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시주석 스냅 네. 이런 느낌. 아 근데 인터넷에 좀 그래도 이제 중국 공산당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요렇게 생긴 남자 연예인들만 내놓으면은 중국 공산당 눈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이 남자 연예인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모범 케이스처럼 이런 이렇게 생겨야 TV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그쪽 그 보셨죠 다들. 이게 인터넷 돌아다니는 짤이라고 하는 이미지인데 보면은 어떤 아이돌처럼 꾸민 세 명의 아주 건장한,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뚱뚱한 세 분이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란히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주석이 달린 게 중국 정부가 원하는 남자 연예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중국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요게 나온 배경이 중국 정부가 이번에 10개명도 내놓고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여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남자 연예인이 없어야 된다. 굉장히 그런 것들은 괴상한 요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에 기반해서 이제 더 이상 꽃미남 스타일의 약간 여리여리한 그런 남자 연예인은 발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뭔가 건전한 남자상, 여자상 이런 연예인상을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중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중국판 프로듀스 101에 참가했던 실제 참가자
사진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말이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을 따지면 일반인에도 미치지 못할 외모를 가진 분들이 왜 나왔냐. 제 말이 아니고 인터넷 돌아다니는 말입니다. 네. 나왔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국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이 안 되는 요소들을 오디션 프로그램, 드라마 이런 거 넣어줘요. 왜냐? 나중에 중국 정부에 태클이 들어올 때 너네 외모지상주의 아니야? 왜 예쁘고 잘생긴 애들만 모아가지고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열지? 너네 사회주의 사상에 미배되는 행동을 하네?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저희는 이런 친구들도 출연시켰습니다. 면피. 그렇죠. 면피를 하는 거죠. 약간 다양성을 위한. 맞아요. 다양성을 위해서 우린 통통한 친구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출연시켜서 경쟁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네. 더 외모에 대한 회귀라 아닌가요? 최근에 좀 기억나는 게 왜 틱톡에서 한동안 그 스윗 중남이라 그래서 필터 엄청 껴가지고 맞아요. 막 턱 갸름하고 눈 엄청 크고 이렇게 뽀샤시한 그런 영상들이 되게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그럼 이제는 한동안 중국에서 볼 수 없는 거네요.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그게 약간 풍차물이잖아요. 네. 본인도 그걸 밝혔어요. 아 우리는 지금 인터넷에 이런 괴상한 필터를 씌워서 외모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비판한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 생각 피해가지 않을까. 되게 잘 피해가네요. 명분이 중요한 겁니다. 중국에서는. 네.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외국 국적의 연예인들도 중국 방송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 있잖아요. 한류 스타들도 많이 진출을 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그럼 좀 타겟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 슈퍼스타들 타깃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아이유, 엑소, 블랙핑크, NCT 등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0몇 개가 한 번에 30일에서 60일 이상의 정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수천만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팬클럽의 활동이 중단된 거는 팬들 입장에서 큰일입니다. 또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중국 웨이보 팬클럽 계정이 구독자만 116만 명에 달했는데 이 계정도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요. 계정이 이제 폐쇄된 건가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근데 폐쇄된 이유가 조금 황당한 거예요. 지난 9월 4일에 중국 팬들이 지민 생일인 10월 13일을 미리 축하하기 위해서 제주항공 비행기 랩핑 광고 3개월치를 사가지고 요 계정에다 올렸어요. 아 우리가 이 정도로 돈을 들여갖고 이렇게 훌륭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다. 근데 중국 팬들 스케일도 엄청나긴 하네요. 클래스가 나빠요, 진짜. 그 랩핑 광고면 제주항공 비행기 표면을 그냥 지민 얼굴이랑 생일 축하 문구로 도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계속 제주항공 비행기가 지민 얼굴을 달고 이렇게 운행하게 한 겁니다. 이런 광고들을 위해서 이미 지난 4월 중국 대형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모금을 진행했었는데 단 1시간 만에 모금액이 얼마였냐? 230만 위안, 4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시간 만에 4억 원이요? 네. 그런데 그 비행기 광고 사진이 올라온 4일 당일에 중국 웨이보 측에서 요 팬클럽 계정을 사실상 정지시킨 겁니다. 그것도 60일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면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걸로 아는데 보니까 지민 말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블랙핑크 멤버 리사 있잖아요. 그분도 역시 이번에 중국의 그 연예계 단속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런 주제로 또 얘기가 흘러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라리사 엄청 인기잖아요. 막 맞아요. 며칠 만에 유튜브 조회서 막 1억 4천만 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리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것은 다행히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는 입은 게 맞고요. 중국이 최근에 가수들의 앨범을 팬들이 1인당 한 장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 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팬덤들은 엄청나게 많이 사잖아요. 이제는 1인당 한 장, 그게 끝이야. 이렇게 하면은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가요 담당할 때도 보니까 특히 한국 아이돌과 관련된 팬덤 같은 경우에는 스밍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종의 오프라인 스밍처럼 앨범 순위를 올리려고 많이 일부러 사는 거죠. 네, 막 수백 장까지 사들이고 특히 그 아이돌 기획사들이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게 앨범에 멤버별 포토카드가 한 맞아요, 장씩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멤버의 카드가 나올 때까지 이 앨범을 사게끔 하는데 그걸 좀 노려서 많이들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일본식 문화 아니었었나요? 그쵸, 포토카드, 가차, 뭐 뭐. 악수회, 참가권 막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모아서 팔고. 맞아요. 포켓몬빵, 핑클빵에서 시작됐던.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너무 나이가 드러나는 얘기. 스티커를 많이 모으셨나 보군요. 빵을 많이 드셨던. 네, 쓸데없이 먹었던 것처럼 보면 예전에 이분들도 이제 CD를 하나만 사도 되는데 막 수백 장씩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취재를 하나 했었는데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막 반에 각 반마다 50장씩 특정 아이돌 그룹의 CD가 이렇게 네. 기부가 된 거예요. 학교장을 통해 가지고 알고 보니까 중국 팬클럽의 큰 손이 자기가 그냥 포토카드만 다 챙기고 나머지는 다 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국 팬들이 정말 많이 앨범을 사는구나라고 느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4월에 팬 한 명이 아이돌 앨범을 이만큼 많이 샀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몇 장이었냐? 32만 장. 한 명 32만 장. 단위가 달라버리네요. 네, 그거 그러니까요. 다 뜯을 순 있나요? 평생 뜯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 사람을 고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네. 자금력이면 샀겠죠. 네. 이럴 거면 자기가 아이돌을 만들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건가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네. 자금력이, 앨범 한 장이 네. 거의 15,000원 이상이죠. 그렇죠? 그쵸. 그리고 더 폭넓은 규제도 예상되는 게요. 아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중국 내에서 최근 여성스러운 남자, 냥파오, 약간 꽃미남파라고 부를 수 있는 연예인들이 활동이 계속 제한될 수 있겠다. 왜냐면 그런 규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들 상당수가, 특히 인기 있는 남자 연예인 상당수가 이 냥파오의 이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들이 과하게 여성스럽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걸 여성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화장을 하고 이렇게 좀 호리호리하게 생기고 그리고 보통의 중국 남성상과 다르게 거칠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뭉뚱그려서 여성스럽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중국의 경극 같은 경우에도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고 나오고 그냥 여성스러워서 싫다는 게 그러면은 무조건 중국에 나오는 남성 연예인들은 다 막 나 남자다 하는 이런 컨셉으로 나와야 하는 소린 거잖아요. 그렇죠. 요새 세계적인 추세는 뭐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이런 것도 젠더리스. 약간 네. 지향을 하는 맞아요. 추세인데 중국은 반대로 가고 있네요. 남성스러운 여자를 규제하는 것도 있나요? 그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그러게요. 왜 그건 안 하죠? 이게 너무 황당한 규제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이게 진짜 속내가 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다 턱수염 기르고 막 BGM 맞춤맨 깔면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남자들만 좋아해서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중국에서는 냥파오가 중국 문화의 전형적인 남성상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외래 문화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건너온 가수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회적으로 인기 있는 상이 된 거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 입장에서는 외래 문화 반대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런 규정을 만든 거죠. 근데 이 정도 규제면은 사실 한류 스타보다 역시 규제 당사자인 중국 내에 있는 중국 연예인들 피해가 훨씬 클 것 같아요. 증발됐다고 하죠. 요즘 중국 연예인들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 걱정을 사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 인터넷에서는 퇴출 예정 중국 연예인 명단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오피셜한 건 아닌데 보통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던 찌라시들이 나중에 상당 부분 진실로 밝혀진 걸 보면은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제시한 그 규제의 항목에 약간 포함될 것 같은 연예인인 거죠. 네. 네. 데스노트라고도 불리더라고요. 맞아요. 공산당 데스노트. 데스노트. 일단 올해 초에 갑자기 탈세 의혹과 함께 종적이 묘연해진 배우 네, 판빙빙 판빙빙. 예,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또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의 친구이자 우리나라에서 황제의 딸로 엄청나게 유명한 여배우 짜오웨이 역시 최근에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주요 영상 포털에서는 짜오웨이가 나오는 영상들이 다 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도피설까지 좀 제기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중국 공산당의 그 표적이 되어서 좀 일찍 몸을 피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알려진 중국 연예인들도 지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리모 스캔들로 물의를 일으켰던 중국 배우 정수왕, 많이들 뉴스로 접하셨겠죠. 또 성추문 스캔들에 휩싸였던 아주 옛날에 휩싸였던 사람이지만 홍콩 배우 겸 가수 청관 씨, 베이징 올림픽 주제가 베이징 환영리 그걸 불렀던 중국 국민 가수 만민준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일탈 행위들이 문제돼가지고 퇴출 1순위 명단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성룡의 아들 판중민 같은 경우에도 2014년 베이징 숙소에서 마약 파티 벌이다 풀려난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 친구가 활동 정지, 완전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연예인 하려면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네요. 아, 너무 어렵죠 정말. 네,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이번 그 중국 연예계 때리기에 단초가 됐던 스캔들 2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하나는요 지난 5월에 중국의 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벌인 우유 사건입니다. 저희가 아는 그 우유인가요? 맞습니다. 그 사건? 우유 맞습니다. 네. 네. 다른 게 아니라요. 이 프로그램 제작사가 협찬사였던 우유 기업의 제품을 아이돌 순위 투표에 사용을 한 건데요. 협찬사 우유 제품의 투표를 위한 QR코드를 붙였고요.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투표하려고 우유를 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유 어떻게 다 마시겠어요? 투표가 끝나면 QR코드를 스캔하고 나면 우유 죄다 버렸다는 거죠. 근데 20만 개가 넘는 우유가 그냥 벌어졌다는 뉴스 보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죠. 20만 개면은 이제 거의 강을 이룰 정도의 양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너무 아깝긴 우유가. 하네요.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중국같이 농업을 중시하는 국가에서 이런 낙농업가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마음 아픈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기름 부은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불난 집에 완전 기름을 또 부은 거죠. 어떤 지난 거였나요? 7월 말에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 엑소의 전 멤버. 참 엑소는 피곤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크리스 전 우. 멤버. 네, 전 멤버였죠. 이 크리스 우가 자신을 따르던 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 다수를 강간한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됐습니다.
요것도 아이돌 규제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SM 관계자들은 이 친구에 대해서 그 언급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엮이는 것 자체를. 네, 팬들도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썩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이 이런 문제들이 좀 단초였으면 사실 문제되는 연예인들만 찍어내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당국의 규제는 아까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아이돌 팬덤 자체가 모이는 걸 좀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좀 다른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다른 꽁꽁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이 연예인 단속에 나선 진짜 이유 3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일당 지배 체제 확고화하기.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은 사실상 시진핑 주석으로 상징되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이거 자체가 원인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 중국 안에서는 시진핑 주석으로 대표되는 공산당이 가장 숭배받아야 유지되는 체제거든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자꾸 점점 더 영향을 키워가면서 숭배받고 있는 상황. 요거는 중국 입장에선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중국 당국이 종교를 탄압한 이유와 이번에 연예계를 탄압한 이유가 비슷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네, 일단 아이돌 팬덤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단시간에 집결을 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가 밤새도록 얘기 나눌 수 있죠. 그분들이 그렇죠. 모여가지고.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얘기가 좀 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국 CNN 방송 같은 경우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중국 정부가 아이돌 팬클럽이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를 독점하면서 중국 정부 메시지를 가리는 현상을 계속해서 우려해왔다. 이렇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사회 문제가 아이돌 이슈로 덮이는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려한 건가 보네요. 네. 근데 실제로 국내 아이돌 팬덤 카페나 트위터 이런 모임만 가봐도 이 사람들이 연예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 정치 이야기 이런 것도 사실 적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BTS 팬들도 맨날 그 퍼플 캠페인이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본인들 그 팬클럽 상징색을 막 걸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아이돌 팬클럽 상당수가 위법 행위를 하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단속의 여지를 줬을 겁니다. 중국에는 인터넷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구글, 트위터 이런 거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막아놓는데 우리가 보면은 BTS 중국 팬클럽은 다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IP 우회에서 VPN 서비스를 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가수의 노래라든지 뮤비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보고 듣고 있고요. 멜론 스밍까지 돌리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얘네가 위법 행위를 하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능 같은 것도 중국에서 계속 공유해서 보고 그런다면서요? 자막도 전부 다 달아요. 거의 한두 시간 만에. 네. 그 왜 나훈아 선생님이 콘서트 해가지고 완전 화제였을 때 그게 일주일도 안 돼서 중국에서 공유가 그렇게 많이 돼가지고 그걸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사람들도 봤대요. 못 보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때 구글에서 중국어로 검색을 하면은 그 영상이 뜬다 그래가지고 다들 중국어로 검색을 해서 보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원래 불법이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행동력이 엄청나네요. 그니까요.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은 팬덤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연예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최근에 게임 업계, 유명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인 스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아예 채팅 기능이 아예 안 되게 한다던가 게임 BJ들도 중국 내 팬클럽 계정이 많았는데 전부 삭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그런 연예인 단속 움직임하고 맞닿아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터넷 유명 스타, 인터넷 유명인을 단속하려 하는 움직임은 엄청 많았어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먹방 BJ도 다 퇴출됐잖아요. 또 최근에 나온 규정을 보면은 저속한 인터넷 스타라는 문구를 드림을 들먹거리면서 얘네도 단속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중국은 저속한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실제로 그걸 집행할 때에는 중국 정부의 주관적인 해석을 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례를 보고 저게 저속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먹방 BJ가 살아가시네? 먹방 저속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속한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중국에서 그렇게 당국에서 표현을 하는 그렇죠. 표현인가요? 띠수는 중국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딱히 이걸 어떻게 비판할 표현이 없다 이러면 저속을 들먹거리는 거죠. 당국 기준에 네. 좀 천하다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인터넷 스타, 연예인 이런 사람들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IT 기업하고 사교육 통제 이것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연예인 단속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중국의 일당 체제 확고화하기 프로젝트 일환입니다. IT 기업이랑 사교육 그리고 연예계 얼핏 봐서는 다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셋 다 다른 분야 같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시진핑 사상 유지와 주입 이런 것과 연결 지어보면요.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중국은 연예계 인터넷 스타 말고도 IT 기업 규제하고 사교육 시장 규제가 진짜
큰 이슈였습니다. 알리바바 산하의 엔트그룹이 사실상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막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디디추싱이 지난 6월 말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놓고서 중국 정부의 완전 표적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중국 안에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중국 우버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 중국 디디 우버죠. 말씀이시죠? 중국에서 다 익었어요. 5억 명이 쓰는 겁니다. 이건 우버랑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러네요. 중국 입장에서도 보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을 때리기 나선 거죠. 근데 재밌었던 게 때리면은 기업들이 알아서 죄송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라. 왜냐면 찍히면 네, 못하잖아요. 완전 공인 맞아요. 사업을. 우리나라 아예 문을 같으면 저희 닫아야 신문 되니까. 1면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정부 규제 과도하다, 막 맞아요. 때리기 막 이러면서. 왜냐면 이게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기업에 대한 어떤 국민 정서가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처음에 재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떠나서 그냥 이 기업들이 노력해서 일궜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정부가 저 기업들을 픽해서 혜택을 줬다. 그러기 때문에 키워줬다. 성장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음. 그렇죠. 키워진 애들, 콕 집어서 키워진 애들이니까 정부의 은혜를 앞으로 힘입어.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너네들이 이렇게까지 돈을 번 건 다 공산당의 은혜 덕분이다. 약간 그렇죠. 이런 개념인 거네요. 내수시장 누가 줬어? 내가 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교육 분야에선 아까 말씀하신 건 어떤 건가요? 맞아요. 지난 7월 말에 사실상 사교육을 폐지하는 중국의 강도 높은 정책이 나왔어요. 아예 그냥 배치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교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라 뭐 이런 식의 정책을 내놓은 거죠. 이게 그냥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갈 학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에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돈이 없어도 뭐 온라인으로라든지 오프라인으로라든지 적정한 비용으로 교육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낙오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인터넷 강의도 못 듣는다는 그렇죠. 건가요? 이런 사교육 업체 네네에서 하는 것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메가스터디가 갑자기 맞습니다. 문을 닫아야 네. 되는. 이투스 메가 스터디 다 닫아야 되는 아. 거죠. 스카이 에듀까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중국 당국의 규제들이 사실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소식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연예계에 갑자기 난데없이 철퇴를 가하다 보니까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랑 아이돌 등이 많이 홍보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 효과를 못 누리게 됐잖아요. IT 기업 규제는 당연히 알리바바 등 IT 기업들 주가 하락에 이제 영향을 줬고요. 보습학원 폐지 같은 경우도 중국 내 대형 교육 기업들 있는데 이 주가들을 막 70%에서 80%까지 폭락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사실 관련 산업들을 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뭘 이렇게 다 많이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네. 근데도 이거를 강행을 하는 거는 산업 위에 시진핑 주석 사상이 있다. 이런. 결국 중국은 시진핑 주석으로 상징되는 이 일당이 모든 걸 틀어쥐고 통제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최소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덩치가 너무 커진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산업 안에서 빈부격차를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정부가 나서서 정도 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이 생각하는 나라의 바른 모습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보이면 바로 그냥 철퇴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네. 완전히 틀어지고 잡음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1년의 규제가 나온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시점이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또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중국 최고 지도부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확정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연임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거죠.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올해가 통제를 최대화해야 될 그럴 이유가 많은 거죠. 나름 노린 타임인 거네요. 네. 시진핑 주석이 지금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꾀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사실상 지금 10년은 거의 이제 끝났고 내년에 20차 당대회에서 연임을 계속 확정지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요거는 지금 이제 많은 언론들이 뭐 당연한 일처럼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반발이 더 일어날 것 혹은 중국 안에서 이런 문제가 화두에 오르는 것을 정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집안 단속인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이런 방식으로 할 거면 사실 TV 방송 다 없애고 그냥 시진핑 주석 혼자 24시간 나와가지고 혼자 노래하고 연기하고 그런 걸 만드는 게 차라리 솔직하게라도 할 것 같거든요. 북한에서 우리가 좀 맞아요. 익숙하게 보던 모습들인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초상화 걸어놓고 막 꽃 흔들고 길거리에서 그렇죠. 예,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한 모습 같다가도 중국이란 나라가 어찌됐든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차용하면서
하면서 나라를 꾸려가는 나라잖아요. 그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정말 어색한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잊을만 하면 이런 거로 자꾸 네, 여기 역시 공산당 여기였구나, 체제였지. 어쩔 수 없는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머리를 때리게 하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부가 이렇게 너무 통제하면은 연예계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타격받아서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최근에 이런 실험들을 이미 다 했고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파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영화가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전랑, 유랑지구 이 영화들 중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예요 전부 다. 근데 다 애국 영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게 먹힌다. 결국 자본을 많이 들이부어서 중국 정부를 찬양하는 컨텐츠를 만들면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도 이미 증명을 했잖아요. 뭐 모란방 악단이라든지 보천보 악단, 저 여기서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북한에서 연예인이래요 이분들. 진짜로 이분들 보고 싶어서 다들 TV 보고, 이분들 뭐 공연 가면 다들 몰려들고 여전히 최고의 어떤 컨텐츠를 돈을 들이고 인력을 써서 뽑아내면은 그 안에 정서가 어떻든 대중에게 먹히는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MZ세대들도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나요? 중국의 MZ세대, 특히 Z세대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Z세대가 딴 건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다르대요. 그게 바로 애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애국 정서는 MZ세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주 뭔가 부담스럽거나 거부 반응이 있는 정서가 아닌 거예요. 괜찮은 네,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지난 기본적으로. 방송에서 저희가 네. 다뤘던 그 링링허우 그 Z세대들도 특히 막 사회주의 랩 같은 거 좋아하고 맞아요. 요즘 특성이 두드러졌잖아요. 네, 사회주의래.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지난 팟캐스트에서 링링어우 다뤘던 그 팟캐스트 네.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중국의 강력한 연예계의 길들이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걸 자세히 알고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지 않은 한국 스타들이 중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내 연예기획사들 상당수 투자에 이제 중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만큼 중국 규제가 한국 매니지먼트 사업, 한류 열풍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영향이 아주 조금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드 사태가 2016년에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 우리 K-팝이랑 한류 문화가 당연히 중국에서 예전보다 소비가 덜해졌고 코로나 때문에 또 한풀 더 꺾였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 외교 1인자 왕이의 한국 방문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거다, 아니면 최소한 분위기가 바뀔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내부에서 연예계 통제가 시작된 거라서 좀 시기가 아쉽기는 합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회복이 돼가고 있었는데 네.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될 기미가 이제 막 보이는데 또다시 이렇게 통제, 뭐 우리를 겨냥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살아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런 위기감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몇 년간 그 중국 스타들의 먹튀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입이랑 인지도 다 얻은 다음에 갑자기 활동을 접어버리고 중국에서만 활동하는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몇몇 회사가 아예 중국 사업을 좀 접기도 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진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그만한 결실을 못 얻게 되는, 이런 외부적 요인을 못 얻게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요. 근데 아무리 중국 쪽에 영향이 적다고 해도 사실 여전히 중국인들의 우리 한류 문화 소비량은 꽤 되거든요. 지난 7월 K-팝 앨범의 수출액이 총 한 309억 원 정도였는데 이 중에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게 한 30% 정도 됐다고 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는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중국의 문화 통제가 없었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어서 아쉬워인 거지. 지금도 충분히 잘 벌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중국 규제를 틈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문화를, 콘텐츠를 소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간 역발상으로 중국 당국이 원하는 그 연예인 상을 연예 기획사에서 정확히 타깃해서 기획을 해서 그쪽에 진출을 시키면은 당국도 좋아하고, 냥파오가 아닌 약간 틈새 시장 네. 분야인 네네. 건가요? 그 거친 남성상에 수염 기르고 덩치 있고 이런 컨셉을 키워서 보내면은 막 여기저기서 출연도 많이 하게 되고 뜻밖의 새로운 네. 시장이 그러니까요. 열리는 거네요. 당국의 버프를 받아서 약간 득도 얻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산적도 이런 거 하나 나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앞으로 그 우리 연예계에서
통해서 중국 진출을 한다든지 또 중국 안에서 연예인들이 활동을 할 때에 사상 검증을 더 빡세게 더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죠. 대만, 홍콩, 마카오 뭐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중국의 영토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중국 정부의 의도에 맞춰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 너는 우리 팀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하면서 중국 문호를 열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회주의 랩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겠네요. 근데 또 아까 지석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막 시진핑 창가 이런 거 부르면 바로 이제 국민 연예인 되는 거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서 좀 슬프긴 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중 정서가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계속 인기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딜레마인 겁니다, 결국. 근데 연예인한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잣대가 계속 들이대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게 저는 좀 슬프네요. 요즘 현실이 이렇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21세기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쭉 들어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중국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행방이 묘연해져 걱정을 사고 있는 중국 연예인들이 무사하기를 바라고요. 한류 스타들에게는 괜한 불똥이 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련 이슈 잘 정리해주신 벌찬 기자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매번 불러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23cm는 다음 주에 또다시 새롭고 신선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